백제 왕궁을 지킨 방어 요새 부소산에서 궁녀들의 충절이 새겨진 바위절벽에 오르고 옛 저작거리에서 천년 전 백제인들의 소박한 삶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귀족들이 하늘의 뜻을 물었던 바위터에서 신비로운 전설을 마주하고 한입 베어 물면 입안에 은은하게 퍼지는 연잎향에 한껏 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백마강의 물결 따라 역사가 흐르는 곳. 지금부터 충청남도 부여의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백마강이 반달 모양으로 감아도는 부소산은 사시사철 다양한 즐길거리와 함께 빼어난 경치를 둘러보기 좋은 명소입니다. 나지막한 동네 뒷산처럼 보이지만 강과 어우러진 방어막으로 백제 왕궁을 지킨 배우산성이었는데요. 그 동쪽 봉우리에는 영일로가 있습니다. 해를 맞이하는 누각이란 뜻으로 원래 이곳은 멀리 계룡산 연천봉에서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던 곳인데요. 조선시대 관아문이 옮겨오면서 이곳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많은 산이라는 의미의 부소산. 그 솔향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요. 영일로가 해돋이를 맞이하는 곳이었다면 사자로는 달을 배웅하는 곳이었습니다. 부소산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부여를 감싼 산들과 평야를 사방으로 펼쳐놓고 둘러볼 수 있는데요. 맑은 강물을 굽어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처럼 낮이면 백마강의 푸른 물결을 즐기고 밤이면 그 안으로 잠기는 달빛을 즐길 수 있는 사자로. 수려한 산세 때문에 백제 왕들의 정원이기도 했던 부소산은 부여의 흥망성쇠를 함께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찔한 절벽 위에 자리한 바위. 낙화암은 백제 멸망과 관련된 슬픈 설화가 전해 내려오는 곳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삼천궁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은 삼천궁녀는 3,000명이 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3,000이라는 수는 많다, 크다, 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여인들이 그야말로 자기 몸을 나라를 위해서 제물로 바치겠다는 그런 구국정신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도성을 점령한 후 의자왕의 궁녀들은 절개를 지키기 위해 강을 향해 몸을 던졌는데요. 마치 꽃잎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낙화암.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망국의 한이 서려 있어 애달픈 절경입니다. 의자왕과 함께 백제의 마지막을 지킨 충신 계백장군이 태어난 천등산 자락에는 먼 옛날 삼국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살던 예전 모습 그대로 마을과 저잣거리를 재현해 놓은 테마파크인데요. 이곳 서동요 테마파크는요, 드라마 촬영장으로 처음 짓게 됐습니다. 고대 삼국의 문화를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다 보니 지금까지도 역사 드라마의 촬영지로 많이 홍보되고 여러 사극의 배경이 될 정도로 실제와 같이 정교하게 꾸며 놓아 걷는 내내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듯 설레는데요. 백제 무왕이 서동으로 불리던 시절 신라 선화 공주와의 사랑 얘기가 펼쳐졌던 왕궁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높은 천장 아래 왕이 호령했던 어자와 옥새까지 그대로 놓여 있는데요. 초가지붕이 오밀조밀 머리를 맞댄 골목을 걷다 보면 금방이라도 댕기머리 아이들이 뜀박질을 하고
주모가 나와 술잔을 건넬 것만 같습니다. 문화재가 아닌 역사 관광지이기 때문에 마음껏 사진을 찍으며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도 있는데요.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펼쳐졌던 1000년 전의 도성 안에서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테마파크를 나서면 가슴 뻥 뚫릴 정도로 넓은 저수지가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출렁다리가 가로지르는 푸른 물결과 소나무가 뻗어나온 기암 절벽이 한 폭의 그림인 듯 절경을 이루는 곳입니다. 잔잔한 수면 위로 출렁거리는 이 다리는 길이 175m로 국보인 백제 금동 대양로를 본떠 만든 거대한 주탑이 웅장함을 뽐냅니다. 수면에서 불과 15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물 위에 떠 있는 길을 걷듯 신비로운 기분까지 느껴지는데요. 햇빛에 반짝이며 일렁이는 물결까지 그대로 눈에 담을 수 있는 곳입니다. 소나무 숲을 둘러싼 산책로를 걷고 출렁다리를 건너며 봄이 내려앉은 수변의 정취에 가득 취해봅니다. 이번엔 백제 못을 닮아 은은함을 뽐내는 부여의 맛을 찾아가 볼까요? 백마강을 품어 기름진 평야와 습진 연밭이 넓게 펼쳐져 있는 부여.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바로 연잎밥입니다. 그윽한 연애향이 고스란히 밴 연잎은 살균 효과까지 지니고 있어 음식을 싸두면 쉽게 상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요. 은행, 잣, 대추, 호박씨 등 다양한 고명을 준비하고 물에 살짝 데쳐 부드러워진 연잎 위에 찰밥과 함께 가득 얹어줍니다. 마치 연꽃 봉우리를 감싼 듯 내용물이 빠져나오지 않게 곱게 싸주는데요. 김이 오른 찜통에서 한껏 쪄주면 연잎의 향긋함이 속 재료에 가득히 배고 수분까지 촉촉하게 머금게 됩니다. 부여의 또 다른 별미는 바로 돌쌈밥입니다. 갓 지어 따끈따끈한 돌솥밥으로 쌈밥을 즐기는 돌쌈밥은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집니다. 고슬고슬한 밥맛은 물론 구수한 누룽지와 숭늉까지 덤으로 맛볼 수 있는데요. 촉촉한 연잎밥은 물론 부드러운 돼지고기 수육과 달콤한 불고기까지 한 상에 오르니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신선한 유기농 채소에 수육을 얹어 한 쌈을 즐기고 영양과 향을 듬뿍 채운 연잎밥의 쫄깃한 식감에 푹 빠져볼 수 있는 시간. 호박과 당근의 달콤함이 밴 돌솥밥의 구수한 맛까지 입안 가득 채워봅니다. 봄 기운에 나른해진 몸을 향긋함으로 먼저 깨워주고 황금보다 귀하다는 아삭한 봄 채소에 고기를 푸짐하게 얹어 원기를 보충해주는데요. 몸보신한다 생각하고 먹으니까 뭔가 몸에 힘이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냥 누구나 편히 먹을 수 있는 맛? 견과류도 되게 많이 들어있고 안에 밤 같은 것도 너무 잘 알맞게 잘 익어가지고 맛있게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1000년이 넘게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쌈밥. 연잎으로 또 다양한 채소로 봄을 가득 싸서 즐거운 한 끼를 맛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구비구비마다 옛 이야기가 넘실대는 백마강 상류에는 커다란 바위 절벽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백제 귀족들이 모여 회의를 하던 장소인데요. 현재는 천정대라 불리고 있지만 삼국 유사에 따르면 국가의 큰 정사를 결정하는 곳이라 정사암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하늘을 가까이 두고 백마강을 굽어볼 수 있는 천정대에는 그 이름을 새긴 정자만이 남아 역사의 흔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천정대 절벽 아래에는 임금바위와 신하바위가 있는데 임금과 신하가 하늘에 제를 올리고 기원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정할 때 하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백제의 정치 사상의 일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재상을 뽑을 때 후보자 이름을 써서 바위에 두었다가 이름 위에 도장이 찍힌 사람을 선출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절벽 아래로 펼쳐지는 절경이 더 신비롭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하늘을 받들고 섬겼던 백제인들이 그랬듯 구름이 흐르는 하늘길을 따라 시선이 머물고 따사로운 햇살에 마음까지 평온해지는 곳입니다. 철새들이 가득 수놓아진 백마강에는 300m가 넘는 길이의 백제보가 있는데요. 원래 농업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세워진 두구로 백마강을 지킨 계백장군의 일화를 바탕으로 그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수문을 여닫는 가동보가 계백장군이 탄 말의 안장을 닮은 이곳은 그의 늠름한 기백처럼 웅장함을 자랑하는데요. 부여의 젖줄인 백마강을 지켰던 백제군의 행렬처럼 천년 역사의 숨결을 품고 흐르는 백마강을 지키는 백제보. 철새들도 그 넉넉한 품 안에서 여유롭게 쉬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부드럽고 우아한 아름다움 뒤에 망국의 눈물이 흐르는 비운의 왕국. 백제의 마지막 수도에서 수많은 전설들의 귀를 기울이고 왕들의 발자취를 따라 찬란한 흔적들을 마주할 수 있는 곳. 지금까지 충청남도 부여에서의 여정이었습니다.